네, DML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다룰 거고요. 우선 모듈을 먼저 만들까요? 모듈을 만들어서 인설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인설트 할 수 있는 SQL을 실행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유틸에서 DML과 관련된 것들은 새로운 모듈에다가 추가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제 기능별로 뭐 커넥션 관련된 기능, DDL 관련된 기능, DQL 관련된 기능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분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관련된 모듈로 분리를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라클 유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D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ML. 네, DML은 데이터 매니퓨레이션 랭귀지의 줄임말이죠. SQL에서 DML이다라고 하면 인서트 문장, 업데이트 문장, 그리고 딜리트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뭐 셀렉트도 DML에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임포트를 하죠.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음. 또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야 여기에서 뭐 커넥션을 맺는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함수 바로 만들게요. def. 추가하는 기능이니까 insert라고 할게요. insert 부서 정보죠. 그래서 dep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부서 테이블을 보면 부서 번호가 있고요. 부서 이름이 있고 부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에도 부서 번호 줘야 되고 부서 이름 줘야 되고 부서 위치도 줘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insert dept를 호출하는 사람이 부서 번호 뭐 예를 들면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서 이름 그다음에 부서 그냥 로케이션이라고만 쓸까요? 로케이션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보를 주면 우리는 인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함수가 하는 일은 dpt 그다음 ex 테이블이죠. 테이블에 새로운 행을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새로운 행 한 개를 삽입하는 기능인데 행 한 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번호, 이름, 위치가 필요하죠. 번호, 이름, 위치가 필요해요. 자, 순서는 셀렉트와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커넥션을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커넥션 맺는 거는 우리가 오라클 DB를 직접 이용할 필요가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여기 임포트 바꿀게요. from. 자, 우리가 만든 모듈이 있어요. src 폴더 밑에 오라클 유틸 밑에 connect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get connection이라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커넥션 맺을 수 있죠. 그죠? 임포트 오라클 DB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DB에 접속을 한다예요. DB에 접속을 한다는 get connection. 우리가 만든 함수가 있으니까. get connection 별명 주면 되죠. connection이라고 별명을 줄게요. 자,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커서를 만드는 거죠. connection.cursor. 그리고 변수 이름은 커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인서트 할 수 있는 SQL 문장을 만들고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끝나면 with as 구문이 커서도 클로즈를 해주고 커넥션도 자동으로 클로즈를 해주겠죠. 네.
자, SQL 문장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인서트 할 때 사용할 SQL 문장입니다. 인서트 문장 어떻게 만들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안 되는데.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dpt ex. 원래는 이 다음에 뭘 써줘요? 테이블 이름 다음에 괄호하고 컬럼 이름들 쓰죠. 컬럼 이름이 아마 deptno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name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loc라고 되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values 하고서 값들을 순서대로 부서 번호, 부서 이름, 위치 순서대로 값들을 넘겨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설트하는 컬럼이 테이블에 있는 순서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컬럼에 다 인설트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컬럼 이름들을 순서대로 써주는 거는 생략해도 괜찮죠. 요거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 그래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values 대신에 여기는 지켜줘야 되죠. 첫 번째가 부서 번호, 두 번째가 부서 이름, 세 번째가 위치라고 하는 거를 지켜주셔야 되죠. 맞아요? 자, 여기는 파라미터죠. SQL을 실행할 때마다,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 전달받은 값을 사용하는 거. 전달받은 값을 사용하는 게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만들 때는 콜럼.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dptno. 그 다음에 콜럼. dpt name. 그 다음에 콜럼.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값 3개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 SQL 문장은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values인데 파라미터를 몇 개를 갖는다? 파라미터 3개를 갖는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되죠. 얘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실행하시는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커넥션이 실행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나요? 커서가 실행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나요? 커서죠. 그러니까 커서부터 시작한 커서가 execute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SQL 문장과 파라미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일단 SQL 문장을 주고, 이 파라미터에 무슨 값을 넣을지, 이 파라미터에 무슨 값을 넣을지, 이 파라미터에 무슨 값을 넣을지, 이거를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PT, NO에다가, 여기서 DPT, NO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SQL에 있는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넘겨줄 값은 뭐예요? 여기에 넘겨줄 값은 아규먼트로 전달받았잖아요. 아규먼트로 전달받았죠? 이걸 그대로 여기서는 아규먼트 이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dpt name.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dpt name. 마지막으로 세 번째 location은 location.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거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나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키워드 아규먼트죠. 키워드 아규먼트. 이때 이 키워드가 의미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SQL 문장에서 파라미터로 선언되어져 있는, 다시 얘기하면 콜론으로 붙어 있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SQL 문장에서 컬런을 붙여가지고 DEPT-NO라고 만들었죠. 이규제큐트를 호출할 때 DEPT-NO가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 다음에 SQL에서 DEPT name이라고 썼죠. 컬런 하고서 DEPT name이라고 썼죠. 이규제큐트 메서드에서 파라미터 이름 DEPT-NO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QL에서 컬런, 로케이션 이렇게 썼죠. 이게 파라미터 로케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값들. 옆에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DEPT-NO는 여기 있는 아규먼트를 여기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EPT-name은 아규먼트를 여기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로케이션은 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여기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11번 부서, 뭐 11번, 뭐 HR, 로케이션은 서울. 이렇게 주면 여기에는 11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는 HR이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과 아규먼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DEPT-NO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EPT-name은 SQL에서의 파라미터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로케이션은 SQL에서의 파라미터 로케이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이 방식은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 함수를 공부를 하면서 가변 길이 인수, 그 다음에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잖아요. 그거예요. 이그제큐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마우스 올리시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규제큐트는 이렇게만 나오는 아그스 키워드 여기 가변 길이 키워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가변 길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몇 개를 줘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단 이 키워드를 만들 때 가변 길이 키워드를 만들 때 키워드 이름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고 SQL 문장에서 콜론 붙어져 있는 파라미터 이름 있죠. 그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파라미터가 3개가 있다. 그럼 파라미터 3개를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2개가 있다 그러면 파라미터 2개만 넘기시면 돼요. 우리가 셀렉트 할 때는 부서 번호나 부서 이름 하나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가 하나씩밖에 없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이름들은 우리가 SQL에서 만든 파라미터 이름들을 키워드로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전달하는 값들, 그 키워드에 전달하는 값들은 아규먼트에서 전달받은 값들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는 이 키워드를 의미하는 거고, 옆에 전달하는 값은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주는 거다. 요거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인설트가 돼요. 인설트가 되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에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 try로 묶어줄게요. try. 그럼 SQL 문장을 만들고 커서를 실행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try 안쪽에서 탭 한번 하시면 돼요. 탭. try 안쪽에서 그 다음에 except 아마 데이터베이스 에러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에러. as 이 이거는 프린트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임포트 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에러라고 하는 이름이 임포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핑 하실 때 파이참의 기능을 이용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데이터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나오잖아요. 타이핑을 다 한 게 아니라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회색으로 선택돼 있잖아요. 엔터. 그러면 여기 코드를 만들어주고 임포트 문장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기능을 이용하시면 코드를 조금 더 편하게 빨리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인풋팀은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에러 나요. 프린트 2. 되셨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커밋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거 해주셔야 돼요. 커밋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커넥션이 커밋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메서드 이름 보면 얘가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커서가 SQL을 실행한다. 커넥션이 결과를 커밋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커서가 커밋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커넥션이 커밋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문서를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이거는 예제를 보고서 커밋 메서드가 커넥션이 가지고 있구나.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찾아서 쓴 거예요. 이건. 네. 성공했으면 만약에 에러가 없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한 개, 행, 삽입, 성공. 인설트 성공이란 뜻이겠죠. 이렇게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예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만든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같은 파일에서 이름 변수가, 네임 변수가 무슨 값일 때? 메인이라고 하는 값일 때. 그러니까 이 파일을 메인으로 실행시켰을 때 이런 뜻이죠. 이 파이썬 모듈을 메인으로 실행시켰을 때 얘를 테스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넣어볼까요? insert. 자, 순서대로 번호, 이름, 위치를 주시면 돼요. 번호, 이름은 우리 HR이라고 있었나요? 아니, 뭐 있든 없든 상관은 없으니까 HR.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서울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얘를 테스트해 보시면 될 거예요.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현재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파일 실행. 한 개 행 삽입됐다고 나오네요.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코드를 잘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에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서 봐드릴 거고요. 확인하시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SQL 디벨로퍼 키시고요. 스쿼트 계정으로 접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보시고 테이블에서 DPT EX를 보세요. 그리고 데이터 보세요.
데이터 보시면 11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돼요. 11번 HR 서울. 이렇게 5개가 있는 상태로 커밋이 되어져 있으면 정말로 성공한 거겠죠. 그죠? 물론 뭐 여기서 익셉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한 거겠지만. 네, 에러 있으신 분이요? 네, 잘 되시죠? 네, 인설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설트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insert into table 이름 values 파라미터가 3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미터가 3개가 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의 값들을 채워줘야죠.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을 채울 때 얘를 키워드로 쓰고 거기에 넣어줄 값 써주면 돼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11이라고 숫자 넣었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함수 호출할 때는 이렇게 가죠. 그죠? 얘가 DEPTNO. 이 값이 어디에서 이용되고 있어요? 얘는 여기에서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1번.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HR이라고 문자열 넣었죠. HR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어디로 가요?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DEPT 네임. DEPT 네임은 어디서 사용돼요? 여기서 사용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HR이라고 하는 문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울이죠. 서울은 어디로 전달돼요? 서울은 로케이션. 로케이션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서울.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DEPT-NO가 11번, DEPT 네임이 HR,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서울인데 11이라고 한 숫자를 어디다 채우겠다? 이 파라미터에 채우겠다는 뜻이에요. SQL에 있는 DEPT-NO 파라미터를 11이라고 하는 값으로 채우겠다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SQL에 있는 DEPT 네임을 뭘로 채우겠다? HR로 채우겠다. 여기를 뭘로 채우겠다? 문자열 HR로 채우겠다 해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SQL에 있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뭘로 채우겠다? 문자열 SEOUL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채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SQL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 완성된 SQL 문장을
실행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요 방식은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똑같이 이그제큐트를 호출할 때예요. 똑같이 이그제큐트를 호출할 때 얘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같은 이그제큐트가 두 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주석으로 바꿨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함수 호출까지는 똑같아요. 커서 점 execute까지는 똑같아요. SQL을 주고요.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리스트를 주는 방식, 튜플을 주는 방식, 딕셔너리를 주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딕셔너리를 주는 방식일 거예요. 딕셔너리를 주는 방식.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키 밸류. 키 값으로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value로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요렇게 나눠서 쓰셔도 돼요. 괄호가 시작했기 때문에 괄호를 요렇게 그 내려쓰기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자, 파라미터 이름을 요 SQL 문장에 있는 요 파라미터 이름을 그대로 문자열로 쓰시는 거예요. DEPT NO 하고서. 그리고 이 키 값에 저장할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키 밸류가 됐죠.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은 DEPT name이에요. 여기에 전달할 값 DEPT name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location 이렇게 쓰시면 되고 locat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문서가 바뀌었나? 아그스라고 하는 대명사인데 요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SQL 문장과 딕셔너리를 넘기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때 이 딕셔너리가 의미하는 거는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키 값이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달하는 값, 여기 DPT NO 있죠.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DPT NO가 이거는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11이라고 하는 숫자 줬잖아요. 그럼 여기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DPT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잖아요. 이 이름을 그대로 문자열로 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이름 그대로 물론 콜론 생략하고 이 이름 그대로 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 아규먼트 DPT name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주시면 돼요. 여기에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다 HR이라고 줬잖아요. HR.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HR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열로. 그럼 나머지도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도 그러면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으로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파라미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파라미터 이름을 SQL의 파라미터 이름과 맞춰준다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여기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쭉 계속 늘어나는 거죠. 파라미터 개수가 쭉 늘어나는 건데 여기는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SQL 문장하고 딕셔너리라고 하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딕셔너리가 다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다시 얘기하면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숫자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죠. 위쪽에 이규제큐트는 지웠고요. 아래쪽에 다시 만든 이규제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규제큐트 한 다음에 커밋 합니다. 그죠? 12번이라고 할까요? 12번이라고 하고, IT가 있었나요? 아니면 뭐, 데브, 디벨롭먼트, 데브라고 하죠, 데브. 서울, 부산으로 할까요? 부산, 부산이 B인가요? B인가?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한계행 삽입 성공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셔도.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SQL 문장에서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요, 가변끼리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되고, 딕셔너리 하나로 해서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 이거 새로 고침해 보시면 되죠. 12번 대부 부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잘 들어가 있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DML 중에서 우선 인설트만 만들었어요.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아직 만들진 않았고요. 인설트만 완성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그럼 얘를 사용해 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메인에서. 그래서 메인에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메인에 우리 메뉴를 볼까요? 함수 찾아가세요. 메인 메뉴라고 하는 함수 찾아가세요. 부서 이름 검색까지밖에 없네요. 검색까지밖에 없죠.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까요? 6번이라고 추가할까요? 어, 신규 부서 입력할까요? 신규 부서 입력 이렇게 할까요? 자, 이제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메뉴를 아까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수정 한번 해보세요. 신규 부서 추가. 네. 요 6번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6번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드 어디를 수정하면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일단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메인 메뉴를 바꿨기 때문에 요 메뉴가 추가가 됐죠. 요 메뉴가 추가가 됐는데 우리 지금 6번이라고 하면 번호가 5번까지밖에 안 된다고 나오죠. 요것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신규 부서 추가라고 했을 때 신규 부서 추가라고 6번을 선택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서 번호를 입력을 받는다, 부서 이름을 입력을 받는다, 부서 위치를 입력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인설트 함수를 호출한다. 이런 순서로 일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6번을 선택했을 때, 6번을 선택했을 때, 부서 번호 입력.
부서 이름 입력, 부서 위치 입력, 그 다음에 인서트, 호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